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종혁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첫 시간인데요. 저희가 한창 이제 문제가 된 김건모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변호사님, 이번에 좀 김건모 씨가 되게 유명세가 탈 만한 사건이 또 연루가 됐는데 좀 어떤 혐의가 지금 되고 있나요? 네, 김건모 씨는 현재 그 강제추행죄, 그리고 강간죄, 그리고 이제 폭행죄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단란주점 룸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CCTV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성범죄는 보통 이제 내밀한 공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은밀하게 행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는 건 보통 없기 마련이고요. 그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그 진술이 믿을만한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고소인이 무고로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주요한 그 심증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고변호사님, 그러면 그 피해자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나요, 보통?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하시잖아요. 피해자가 계속 내가 성범죄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피해자 말만 듣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데 이제 사실은 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나 수사관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 말만 듣고 네 말이 맞다 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제 그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제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피해자 진술 외에도 그 당시에 범죄를 당한 후에 피해자가 이제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지 그런 정황들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신고를 했냐 하지 않았나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당시에 직후에 있었던 그 주변 정황을 이제 살핀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진술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 이제 피해 여성 아니면 이제 피고소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아, 네. 그 거짓말 탐지기는 보통 이제 어떤 때 이제 거짓이고 어떤 때 진실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나요?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이제 어떤 조사자가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진술하는 사람의 어떤 생리적 반응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이제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 이러면은 당연히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범죄를 부인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역시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또 거짓말 탐지기는 하지 않겠다 이러면 좀 의심은 아무래도 의심을 받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지금 이 김건모 씨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서 좀 특이하거나 김건모 씨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해 볼 만한 그런 사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사건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사건이 난 다음에 3년 후에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성범죄 피해를 받으면은 이제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적어도 이제 며칠, 늦어도 한두 달 정도에는 고소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왜 3년 동안에 고소를 안 하고 이제서야 하는지,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피해 여성과 김건모 씨 아니면 피해 여성과 그 단란주점에 있었던 사람들과 어떤 문자 내역이나 그런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성범죄 사건은 그 직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살펴보게 되겠네요. 네. 이게 또 근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당연히 CCTV도 없고 지금 이제 고소인 피해 여성의 진술밖에 없는데 혹시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건 직후에 고소하진 않았더라도 자기 친구나 부모님,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이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가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수사받는 것 자체에 이제 어떤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건 미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성폭행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군가에게라도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그 직후에 일어났던 그 지인이라든지 친구, 그다음에 부모님 이런 대화 내용이 있는지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 여성도 김건모를 이제 고소를 했지만 이제 김건모도 역으로 고소를 했어요. 예,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사건이 병행해서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제 현재 그 수사 관행은 이 성범죄 사건의 결론이 이제 나서 아예 종결이 된 이후에야 그 무고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모 씨가 지금 무고죄 고소를 하긴 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먼저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게 김건모 씨 같은 이제 유명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저희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이고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연루된다는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성범죄를 내가 당해서 피해자가 됐다.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써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내가 범죄 피해자다 하면은 아까 우리 나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떤 여성으로서 조금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꼭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해서 좀 얘기를 해놓는 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좀 자기가 유리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이제 CCTV나 좀 어떤 그 피해자 고소인과 함께 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등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막연하게 경찰서를 가서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난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수사기관이 다 본인의 무죄를 다 바로 입증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저희한테 유리한 증거를 다 준비를 해 가서 제출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인 변호 활동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가 어떤 무죄의 입증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 그게 이제 그렇죠. 지금 수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천천히 조사받기 전에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꼭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김건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좀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중에 좀 재미가 있고 법적으로 좀 더 말해볼 만한 게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 방송을 통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